그 쉬운 답을 몰라서 나라를 넘기려 하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쉬운 답을 몰라서 나라를 넘기려 하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조선, 가뭄이 너무 심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을 위해 명나라에 곡식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황제가 보낸 건 곡식이 아니라 사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필, 조선을 업신여기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왕필이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웃으며 작은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여, 듣자 하니 조선 사람들의 지능이 뛰어나다 하던데 한 가지 문제를 내겠소. 이 작은 찻잔으로 서해의 바닷물을 다 마시려면 몇 잔이 필요한지 알아내시오. 만약 답하지 못하면 조선의 서해 영토를 우리 명나라에 내놓아야 할 것이오. 어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바다를 잔으로 어떻게 잰단 말입니까? 대체 몇 잔이란 말입니까? 1000잔? 10,000잔? 억잔? 계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영의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필 대인,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니오. 어찌 바다를 잔으로 잴 수 있단 말이오. 왕필이 비웃었습니다. 못하겠다는 말이오? 그럼 답은 간단하오. 조선은 무능하다는 뜻이니 서해를 내놓으시오. 임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밤새 숫자를 계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강물은 계속 흘러들어오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 왕필이 다시 어전에 나타났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소. 답을 내놓지 못하면 서해를 우리 명나라에 넘기겠다는 국서를 지금 당장 쓰시오.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조선이 망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어전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키도 작고 옷도 남루한 7살짜리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개 껍데기를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왕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놈이 감히 어전에 난입하다니.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소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쉬운 답을 몰라서 나라를 넘기려 하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팔도가 가뭄으로 신음하던 그해 봄이었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우물은 말랐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갔습니다. 임금은 밤낮으로 근심했습니다. 나라의 곡식 창고가 텅 비어가는데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금은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나라에 곡식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명나라는 큰 나라였고
조선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명나라는 틈만 나면 조선을 무시했고 조선은 참으며 예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굶어 죽는 마당에 자존심을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곡식을 빌려달라 청하시오.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영의정이 직접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습니다. 대국의 황제시여, 조선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곡식을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가을 추수 때 갑절로 갚겠나이다. 명나라 황제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선 사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소. 곡식을 보내주겠소.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사신을 조선에 보내겠소. 그가 조선의 지혜를 시험할 것이요. 영의정은 불안했습니다. 시험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름 뒤 명나라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금관을 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왕필은 한양 거리를 지나며 조선 백성들을 훑어봤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마른 논, 메마른 하늘. 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쯧쯧, 이런 나라가 감히 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궁궐에 도착한 왕필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긴 했지만 대충이었습니다. 예의는 형식뿐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여, 황제 폐하께서 곡식을 보내주라 하셨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소.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겠소? 왕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자그마한 찻잔. 옥으로 만들어져 반짝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조선 사람들의 지능이 뛰어나다 하더이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내겠소. 이 잔으로 서해 바닷물을 다 마시려면 몇 잔이 필요한지 알아내시오.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를 잔으로 마신다고요?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왕필 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다는 끝없이 넓은데 어찌 잔으로 다 마실 수 있단 말입니까? 왕필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요. 조선이 정말 지혜로운 나라라면 이 정도는 답할 수 있지 않겠소? 바다가 넓다는 건 나도 아오. 하지만 정확히 몇 잔인지 계산해내는 게 진짜 지혜 아니겠소? 좌의정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다는 매 순간 변하고 파도가 치는데 어찌 정확한 숫자를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말이요? 왕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오. 조선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요. 그런 나라가 감히 대국에게 곡식을 빌리려 하다니. 이건 무례요. 벌을 받아야 하오. 무슨 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사흘 안에 답하지 못하면 조선의 서해 영토를 우리 명나라에 넘기시오. 그게 황제 폐하의 뜻이오. 어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횡포입니다. 대국이 작은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하지만 왕필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사흘을 드리겠소. 답을 내놓지 못하면 서해는 우리 것이오. 그날 밤 궁궐에는 불이 환했습니다. 학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산학자도 천문학자도 지리학자도 모두 머리를 맞댔습니다. 바다의 넓이를 먼저 재야하지 않겠소? 그럼 깊이는? 바다는 얕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소. 잔의 크기를 정확히 재서 계산하면 되지 않겠소? 하지만 바다는 계속 움직이지 않소? 파도가 치고 조수가 밀려왔다 썰물이 되고 게다가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소? 머리 좋다는 학자들이 밤새도록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10,000잔이라 했고 어떤 이는 1,000,000잔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왕필이 다시 어전에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소? 답은 나왔소? 영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 중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내일이 마지막이요. 내일 해질녘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면 서해는 우리 것이요. 왕필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궁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백성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술렁거렸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불가능한 문제를 냈다더라. 바다를 잔으로 잰다니 말이 되는 소리요? 이건 조선을 괴롭히려는 수작이요. 하지만 어쩌겠소. 저들이 큰 나라인데 서해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거요? 절망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하들도 식사를 걸었습니다. 학자들은 눈이 충혈되도록 계산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해가 떴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령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7살이었지만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도령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팔아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씩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령을 신기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찌 그리 영특한지 어른들도 모르는 걸 뻔히 알아맞혔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우물이 말랐을 때였습니다. 어른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물을 파야 하나? 어디에 파야 물이 나올까? 그때 도령이 말했습니다. 저 언덕 뒤에 파보세요. 거기 땅이 조금 낮고 풀이 더 푸르잖아요. 물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반신반의하며 팠습니다. 정말로 물이 콸콸 솟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령이 대단하구나.
또 한 번은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김첨진의 쌀독을 털어갔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령이 말했습니다. 발자국을 보세요. 발자국이 작고 왼발을 조금 절뚝거리잖아요. 그리고 쌀을 조금만 가져갔어요. 이건 배가 고파서 훔친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 박신의 막내 아들이요.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고 요즘 집이 어려워서 먹을 게 없다고 했잖아요. 가보니 정말 박신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울며 사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 대신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도령은 마을에서 작은 명사였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지혜는 어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도령이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조개를 팔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령이 물었습니다. 생선 장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명나라 사신이 우리 임금님께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냈다더구나. 서해 바닷물을 잔으로 다 마시려면 몇 잔이 필요한지 대라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운데요? 도령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생선 장수가 놀랐습니다. 뭐, 내가 알아? 그건 말도 안 되는 문제잖아요. 바다는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숫자를 대요? 저 사람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낸 문제예요. 그래, 맞아. 그런데 답을 못 내면 서해를 빼앗긴대. 네. 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해를 빼앗긴다고요? 그럼 이 마을도, 이 바다도 다 명나라 땅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럼 어른들은 뭐 하세요? 궁궐에 계신 똑똑한 양반들은요? 다들 밤새 계산한다는데 답이 안 나온대.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해지기 전에 답을 못 내면 끝이야. 도령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가? 답을 알았어요. 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7살짜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도령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를 팔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렸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임금님께 답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한양까지는 멀었습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발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꼬박 달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도령은 계속 달렸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해. 해지기 전에. 새벽녘 드디어 한양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벽과 큰 건물들. 도령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겁나지 않았습니다. 궁궐이 어디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높은 담과 화려한 지붕이 보였습니다. 도령은 궁궐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궁궐문에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무사가 소리쳤습니다. 도령이 말했습니다. 저 임금님을 뵙고 싶습니다. 뭐? 내가? 임금님을? 무사들이 웃었습니다. 얘가 미쳤나? 꺼져. 도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명나라 사신이 낸 문제의 답을 알아요. 그래. 그럼 나한테 말해봐. 내가 전해줄게. 안 돼요. 임금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이놈이 끝까지. 무사가 화를 냈습니다. 도령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도령은 재빨리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담을 쳐다봤습니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기를 넘어야 해. 도령은 근처에 있던 나무로 달려갔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무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놈 잡아라. 하지만 도령은 이미 나뭇가지를 타고 담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담 위에서 잠깐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으악! 떨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달렸습니다. 뒤에서 무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도령은 궁궐 안을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처음 와본 곳이라 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곳은 제일 큰 건물일 거야. 가장 크고 화려한 정각을 향해 달렸습니다. 무사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령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큰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령은 있는 힘껏 문을 밀었습니다. 열려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앉은 분, 임금이었습니다. 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님, 제가 답을 알아요. 어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령을 쳐다봤습니다. 작고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 얼굴에는 땀과 흙이 범벅이 됐고 맨발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임금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영의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사옵니다. 아마 궁궐에 난입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무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저놈이 궁궐 담을 넘어. 잠깐. 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해 바닷가에서 온 도령이라고 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말도 안 돼. 어디서 장난을. 그때 왕필이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크크크, 이게 무슨 꼴이요? 조선이 답을 못 내니까 이제 어린아이까지 내세우는 거요? 참으로 한심하구려. 도령이 왕필을 쳐다봤습니다. 키 크고 거만한 사람, 비단옷과 금관. 하지만 도령은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어린애를 무시하시나요? 나이가 많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뭐? 왕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전의 신하들도 놀랐습니다. 아이가 감히 명나라 사신에게 대들다니. 영의정이 급히 말했습니다. 도령, 말 조심해라. 저분은 명나라. 알아요. 도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뭐요? 틀린 사람은 틀렸다고 해야죠. 왕필이 코웃음 쳤습니다. 틀렸다고? 내가? 좋아. 그럼 내가 답을 안다는 거냐? 서해 바닷물을 이 잔으로 다 마시려면 몇 잔이 필요한지. 왕필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옥잔을 흔들었습니다. 도령이 그 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잔은 너무 작아서 바다를 담을 자격이 없어요. 뭐라고? 하지만 제가 답을 알려드리죠. 딱 한 잔이면 됩니다. 뭐? 어전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잔? 서해 바다를 한 잔에? 왕필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이 어린 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바다를 한 잔에? 내가 신선이냐? 용왕이냐? 신하들도 걱정스럽게 도령을 봤습니다.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도령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다를 한 잔에 마시겠다고 했지. 언제 그냥 마신다고 했나요? 무슨 소리냐? 조건이 있습니다. 도령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도 신하들도 왕필도 모두 숨을 죽이고 도령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바다를 마시는 동안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강물을 막아주십시오. 뭐? 한강도, 금강도, 낙동강도, 영산강도, 조그만 시냇물까지 전부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면 저는 이 작은 잔으로 딱 한 잔에 서해 바닷물을 다 마시겠습니다. 순간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좌의정이 무릎을 쳤습니다. 오! 임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왕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물이 섞이면 그건 순수한 바닷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했지 강물 섞인 물을 마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마시는 동안 모든 강물을 막아주세요. 그럼 한 잔에 끝나요. 왕필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을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조선에만 큰 강이 넷, 작은 시내가 수백 개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막습니까? 도령이 왕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못하시겠어요? 당신이 불가능한 문제를 냈으니 당신도 불가능한 조건을 들어주셔야죠. 공정하잖아요. 왕필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억지? 도령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애초에 억지를 부린 건 당신 아닌가요? 바다를 잔으로 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억지인데
제 조건은 왜 억지예요? 네, 내가 감히. 왕필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령을 때리고 싶었지만 어전이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일어났습니다. 왕필 대인. 예. 이 아이의 말이 맞소. 대인께서 불가능한 문제를 냈으니 이 아이도 불가능한 조건을 단 것이요. 공정하지 않소? 왕필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공정하오. 강물을 막지 못한다면 바다를 한 잔에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소. 대인께서 먼저 강물을 막아보시오. 왕필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옥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때요? 강물을 막을 수 있으세요? 없으시면 인정하세요. 당신의 문제는 불가능한 거였다고. 그리고 조선에게 사과하세요. 왕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잔을 꽉 쥐었다가 놓쳤습니다.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조용한 어전에 그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왕필은 말을 잃었습니다. 강물을 막으라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강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셀 수도 없는 작은 시내들까지. 어떻게 그걸 다 막습니까? 도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못하시는 거죠? 왕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건 억지야. 내가 나한테 강물을 막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어디 있어. 억지요? 도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잔으로 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억지 아닌가요? 바다는 매 순간 변해요. 파도가 치고 조수가 밀려오고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 들어오죠. 그런 바다를 어떻게 정확히 재요?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령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조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일부러 불가능한 문제를 냈어요. 조선이 답을 못 내면 무능하다고 하고 서해를 빼앗으려고 했죠. 그게.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답을 못 내고 있어요. 강물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 못 하시나요? 그럼 당신도 무능한 거 아닌가요? 왕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영의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왕필 대인, 이 아이의 말이 맞소. 대인께서 강물을 막지 못한다면 바다를 한 잔에 마실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소? 그렇다면 애초에 대인의 문제가 잘못된 것이요. 좌의정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강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바다의 양을 잰단 말이오? 대인의 문제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소.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맞소. 이건 공정한 문제가 아니었소. 우리를 속이려 한 것이오. 사과하시오. 왕필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도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도령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하다, 도령아. 내가 조선을 구했구나. 도령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였습니다. 임금님. 임금이 왕피를 돌아봤습니다. 왕필 대인 들으셨소?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면 대인의 문제는 성립하지 않소. 그러니 우리 조선은 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소. 왕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변명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령이 왕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선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업신여겼죠. 하지만 보세요. 조선에는 나이는 어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큰 나라라고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어요. 신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이윽고 어전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왕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왕필 대인 어디 가시오? 영의정이 물었습니다. 왕필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명나라로 돌아가겠소. 서해는요? 가져가지 않겠소. 내가 졌소. 그 말을 남기고 왕필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왔던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전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만세, 조선 만세, 도령 만세. 신하들이 도령을 에워쌌습니다. 어깨를 토닥이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영웅이다. 나라를 구했구나. 장하다, 정말 장해. 도령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임금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령, 내게 큰 상을 내리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도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희 마을에 곡식을 좀 보내주세요. 가뭄 때문에 모두 굶주리고 있어요. 저는 괜찮지만 마을 사람들이 걱정돼요.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리하마. 내 마을에 곡식과 은전을 넉넉히 보내겠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조선의 보배다. 내가 친히 지혜의 보배라는 칭호를 내리노라. 신하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에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거리마다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조선이 이겼다. 7살 소년이 명나라 사신을 이겼다. 도령 만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 나라가 알게 됐습니다. 서해 바닷가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도령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꼬마가 명나라 사신을 혼내줬다고? 믿기지 않는구먼.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왕궁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큰 수레에 곡식과 은전을 가득 실었습니다. 임금님의 명입니다. 도령 덕분에 이 마을에 상을 내리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령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보낸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신을 신고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수줍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 맞았습니다. 도령아, 영웅이 돌아왔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도령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된다고 했을 뿐이에요. 생선 장수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야. 어른들은 다 겁먹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가 당당히 말했잖아. 도령이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께 받은 상을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눴습니다. 이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조금 더요. 할머니는 이가 안 좋으시니까 쌀로 드려요. 아저씨네는 씨앗이 필요하시죠? 이거 가지세요.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돈을 받아도 혼자 쓰지 않고 나눈다니. 게다가 각 집의 사정을 다 고려해서 나눠줬습니다. 도령아, 넌 정말 착하구나. 나이는 어려도 마음은 어른보다 넓어. 그날 밤 도령은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이걸로 끝인가? 도령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조개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아. 돌아보니 임금님이 보낸 관리였습니다. 임금님께서 내게 벼슬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한양으로 올라와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겠느냐? 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바다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고. 관리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넌 천재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어. 이미 했잖아요. 나라를 구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도령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바다에서 조개 줍고 마을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가끔 똑똑한 척 하면서요. 관리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임금님께 전하마. 하지만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부를 거다. 네, 그때 가면 되죠. 관리가 떠나고 도령은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윽고 비가 내렸습니다. 비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비가 온다. 가뭄이 끝났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을 펼쳐 빗물을 받았습니다. 웃고 울었습니다. 도령도 일어나 빗속에 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갑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고마워, 하늘.
도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마른 땅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시들었던 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싱그러웠습니다. 공기도 흙도 하늘도. 도령은 바구니를 들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조개를 주우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도령아, 오늘도 조개 줍니까? 응, 우리 영웅. 도령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도령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팔도로 그리고 명나라까지. 명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황제는 왕피를 꾸짖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지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왕필은 벼슬을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명나라는 함부로 조선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령은 자랐습니다. 10살, 15살, 20살. 그는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도령이라는 7살 소년이 있었단다. 그 아이가 명나라 사신을 혼내주고 나라를 구했지. 어떻게요? 강물을 막으라고 했단다. 그럼 바다를 한 잔에 마시겠다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멋있다. 나도 커서 도령이처럼 될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조선의 자랑스러운 전설. 나이는 어려도 지혜는 1000년을 넘는다는 교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 그리고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희망. 바닷가 마을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도령이라는 소년이 태어났다. 그는 7살에 나라를 구했다. 그의 지혜를 기억하라. 그의 용기를 본받으라. 오늘도 파도가 그 비석을 적십니다. 바람이 그 이름을 속삭입니다. 도령, 조선의 보배, 바다를 한 잔에 마신 소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